오늘도 과학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4가지 그림을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첫 번째 사진은 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산이고요. 두 번째는 벼가 자라고 있는 들판, 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이 보이네요. 도시지역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닷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요 네 사진들은요, 우리가 사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물과 먹이가 별로 없고 그늘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동물이 살 수 있을까요? 물과 먹이가 없고 그늘이 없는 곳은 어딜까? 동물이 살 수 있을까? 사막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또 이 사막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과서 30쪽, 31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사막과 낙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막은요, 모래가 많고 모래바람이 아주 많이 붑니다. 여기 끝없이 펼쳐진 모래들이 보이죠? 그리고 또한 날씨는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매우 건조합니다. 우리 건조하다는 거는 공기에 습기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겨울철 같은데 로션 안 바르면 얼굴이 매우 땡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건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과 먹이가 부족하고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햇빛이 굉장히 세게 내리쬐는 낮에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이 피할 곳이 별로 없겠죠. 또한 낮에는 매우 덥고요, 밤에는 매우 추워서 온도 차이가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매우 힘든 환경이 되겠죠. 자,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막은요, 물과 먹이가 부족하고 그늘이 거의 없고 모래가 많아서 모래바람이 많이 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막은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낙타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낙타는요, 등에 커다란 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혹에는 저장된 지방이 있는데요, 이 지방을 물과 먹이가 부족할 때 에너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는 먹이를 먹지 못할 때 지방을 이용해서 배고픔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낙타는 넓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이 매우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이 넓어서 모래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바닷가 가서 해변가를 걸을 때 모래에 발이 푹 빠져서 걷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낙타는 발이 넓어서 모래에 빠지지 않고 체력을 아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낙타의 눈썹을 봐보도록 합시다. 낙타의 눈썹이 매우 길죠. 낙타의 눈썹이 엄청 길어. 낙타의 눈썹이 긴 이유는 사막의 강한 햇빛과 모래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도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속눈썹이 길다고 해요. 속눈썹이 길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낙타도 마찬가지로 사막에 먼지가 많은 데 살다 보니까 눈썹이 길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낙타는 다리가 매우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리가 긴 이유는 사막은 바닥이 매우 뜨거워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땅바닥이 매우 뜨거운데 땅바닥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다리가 길게 진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닥이랑 몸통의 온도가 10도나 차이가 난다고 해요. 요 밑에 발바닥은 뜨거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몸통 부분은 시원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콧구멍을 봅시다. 콧구멍은요, 자유롭게 낙타가 열었다 닫았다, 자기가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심하게 부는 때에는 콧구멍을 닫아서 모래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모래가 조금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콧구멍을 열어서 숨을
내쉬겠죠. 낙타는 털이 많지만 귀에도 보면은 털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귀에 털이 많으면은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겠죠. 두꺼운 입술. 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먹이를 먹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사막 같은 경우에는 선인장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는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낙타의 입술이 두껍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기호 1번 악어, 2번 사막여우, 3번 팬더가 있는데요. 다음 중 사막에서 사는 동물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동물은 사막여우가 있겠죠. 낙타에 대해 정리한 동영상 하나 보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덥고 건조한 사막에서 사는 낙타. 낙타는 사막에서 살기에 유리한 생김새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낙타의 생김새와 특징이 사막에서 살기에 유리한 까닭을 함께 살펴볼까요? 낙타 등에 볼록하게 솟은 혹. 낙타의 혹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먹이가 부족할 때 혹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는데요. 덕분에 낙타는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도 무려 사흘 동안 버틸 수 있답니다. 낙타가 사막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 또 한 가지. 바로 낙타의 발에 있는데요. 매우 넓죠? 이 넓은 발은 모래 위를 걸을 때 모래 속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또 긴 다리는 땅바닥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게 해주죠. 낙타의 얼굴에도 비결이 숨어 있는데요. 긴 눈썹은 사막의 강한 햇빛과 모래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자유자재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콧구멍은 모래바람이 불 때 콧 속으로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또 귀에 난 털 덕분에 귀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두꺼운 입술은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는 식물도 먹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 와, 낙타의 사막에 대한 적응력 정말 놀랍죠? 네, 동영상 잘 봤으면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활동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막에 사는 낙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막에 다른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퀴즈 맞췄던 사막여우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막여우는 상당히 귀엽게 생겼어요. 자, 사막여우의 특징을 보니까 상당히 귀엽게 생겼고 얄쌍하고 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얇고 큰 귀에는 혈관이 오밀조밀하게 박혀 있는데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준다고 합니다. 사막여우는 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사막여우 역시 털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털은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사막여우의 길고 두꺼운 털은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고요. 밤에는 추위를 막아줍니다. 우리 사막 같은 경우에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춥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털이 낮과 밤의 용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바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사막여우의 발바닥인데요. 뜨거운 모래 위를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래서 털 슬리퍼를 신은 것 같은 사막여우의 발입니다. 그럼 이제 사막여우 말고 다른 동물들도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밝은 색의 몸 색깔로 햇빛을 반사시킨다고 하고요. 도마뱀의 피부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깥의 열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두 번째 동물은 뿔도마뱀입니다. 뿔도마뱀은요, 앞발과 뒷발을 바꿔들면서
발바닥에 뜨거운 열을 식힙니다. 우리 생각해보세요. 삶은 계란이 있는데 너무 뜨거워. 그러면 삶은 계란은 서로 양손으로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을 식히잖아요. 이 뿔 도마뱀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을 딛고 있는 발을 한쪽씩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열을 식힌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전갈입니다. 전갈은 온몸이 딱딱한 껍데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몸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딱딱한 껍데기가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 거북입니다. 사막 거북은요, 앞다리로 땅굴을 잘 팔 수 있어가지고 뜨거운 낮에도 땅굴 속에서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앞다리 엄청 튼튼한 거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 동물원에서 선생님이 사막 거북이를 본 적이 있는데, 동물원 체험에서 사막 거북이랑 서로 힘으로 미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막 거북이가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있는 힘껏을 다해서 사막 거북이를 밀었는데, 사막 거북이를 제가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사막에 사는 여러가지 동물 동영상 하나 더 보고 올게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모래가 많은 사막. 이런 사막에도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데요. 사막에서 사는 동물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등에 볼록한 혹이 있는 낙타. 낙타의 혹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가 부족한 사막에서 오랫동안 먹이를 먹지 못해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발바닥이 넓어서 모래 위를 걸을 때 모래 속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두 쌍의 긴 다리는 발바닥에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콧구멍은 모래바람이 불 때에 코 속으로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뜨거운 모래 위에서 두 발을 들고선 도마뱀. 도마뱀은 뜨거운 사막의 모래 위에 서 있거나 이동할 때 한 번에 두 발씩 번갈아 들어 올려 열을 식히며 움직여요. 정말 귀엽죠? 귀가 큰 이 동물은 사막 여우인데요. 사막 여우는 몸에 비해 큰 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귀 속엔 털이 많아서 모래바람이 불어도 귀 속으로 모래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총총 걸음의 사막 딱정벌레. 사막 딱정벌레 등에는 돌기가 나 있는데요. 이곳에 물방울이 잘 맺힙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면 땅 위로 나와 몸에 맺힌 이슬을 모아서 마신답니다. 커다란 집게를 가지고 있는 전갈도 사막에 사는 동물인데요. 전갈은 온몸이 딱딱한 껍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에 있는 물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 수 있답니다. 느릿느릿 사막에서 사는 사막 거북은 앞다리로 땅을 잘 팔 수 있어서 땅굴을 만들어 뜨거운 햇빛을 피한답니다. 어머, 뱀이에요. 사막에서도 뱀을 볼 수 있군요. 사막의 뱀은 뜨거운 땅에 닿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몸의 일부를 들고 파도 치듯 이동하지요. 그래서 옆으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지금까지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동물들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동물들은 사막의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동영상을 다 봐줬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우리 실험 관찰 16쪽을 비면은 사막에 사는 동물의 특징 알아보기,
사막에 사는 동물 중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동물을 골라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 동물의 특징을 찾아서 써봅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실험관찰 16쪽은 선생님이 숙제로 내줄 테니까 나중에 등교하게 되면은 와서 각자 반 선생님들한테 검사를 받도록 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에는 어떤 동물이 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사막에 사는 동물들의 사냥 이야기를 동영상 첨부해 놓을 테니까 그 동영상도 같이 봐주면 되겠습니다.